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재밌는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인데요. 수능 만점 나온 대치동서 원능구예요. 이번에 이제 수능이 좀 어려웠습니다. 불수능이라 그래가지고, 킬러 문항을 없애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수능이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수능에서도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만점은 나옵니다. 만점 나오는데 또 그 만점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대치동에. 네, 대치동이 또 우리나라 그 학원가로는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열정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대치동 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대치동에 있는 원룸 시세가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에서 120만 원. 학원과 가장 가까운 1티어급 매물엔 문의가 폭발하고 속속 계약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2월 개강 전에 미리 구하지 않으면 최상급 원룸 매물 잡기가 어렵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학원 중에 또 희대인재라는 곳이 되게 유명한 곳인가 봐요.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자식들이 또 이런 입시생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희대인재라는 곳이 되게 유명한 학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뭐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 불승이라는 평가받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학생, 유리아 양과 표준 점수 전국 수석 이동건 군이 같은 입시학원 출신이다. 이게 여기 시대인지라는 데 출신이라는 거죠. 이미 학원 가서는 지방에서도 상경에 수업을 듣는 학원으로 유명하고, 실제 표준 점수 수석을 차지한 이동건 군도 대구에서 상경에 자취하면서 이 학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생은 고교 졸업 후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재수종합학원인 시대인재를 다녔는데 2014년도에 문을 열었어요. 이 학원이. 쪽집게 문제로 뭐 대치동에서 입지를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비용이 얼마냐면, 시대인재는 수능 대비 모의 문제가 수록된 자료집, 독서실 비용 등 합쳐서 월 수강료가 300만 원이고요. 사설 기숙사 비용 월 150만 원까지 더하면 최대 450만 원. 한 달에. 아주 그냥 부모들 등골 휩니다. 실제 지방에서 올라와 이 학원에 다니고 울산 이런 한 의대에 합격한 20대 A씨는 5, 6년 전에도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인근 원룸을 얻어 자취하면서 통원하고 같은 반 친구들이 많았다. 뭐 지방에는 지방 재수학원에서는 뭐 학원비 전용 무료 조건을 제안했지만 다 이를 뿌리치고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온전히 내고 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대 중개업소가 이걸 구한다는 문의가 이제 뭐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대치동 황거 일대 원룸 기준 시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120만 원대까지.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이보다 더 기간이 짧은 단기인데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내야 된다. 참. 또 다른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보통 2월 말 무렵 시대인재를 비롯해 대성, 러셀 등 유명 학원이 개강한다며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점점 더 학원가에서 멀어지는 매물을 고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인재라는 데가 이제 되게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대성, 러셀. 저도 재수할 때 대성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대성학원을 다녔었는데,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저도 대성학원에서도 그 서울 연고대 반을 제가 다녔어요. 네. 그게 한 20개 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 2, 3반이 서울 연고대를 보내는 그러한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다녔는데 거기서 문제를 내줍니다. 문제를 내주는데 문제를 나중에 이제 그 학원 강의하는 그 교재가 있고 나중에 이제 수능 볼 한 11월 달쯤 되면 이제 요약집이라 그래가지고 또 줍니다. 되게 얇았어요. 요약집이 되게 얇았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이것만 봐라. 이 문제집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또 삼수를 하게 되면 되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궁금증이 되게 든 거야. 아니 이거 요만한 요약집만 보고 어떻게 내가 수능을 볼 수 있냐. 그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였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이제 82학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쩌면 선생님이 보내니까 이제 봤죠. 거의 그 요약집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제가. 달달달 외웠는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제 국어, 영어 시험 보고 그다음 수학 시험 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저 같은 건 이제 이과였기 때문에 물리, 화학, 지학, 생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네 과목을 딱 보는 순간 그게 총 문제가 60문제인가가 그랬을 거예요. 60문제인가 그랬을 거예요. 수학, 물리, 화학, 지학, 생물이 60문제입니다. 60문제. 각각 이제 그 과목당 15문제거든요. 제가 딱 보는 순간 놀랐어요. 내가 그 요약집이라고 본 그것이 숫자만 틀려서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난 그 문제를 딱 접하면서 야, 이거 뭔가 이거 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문제 유형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당연히 60점 만점에 52점인가 맞았습니다. 52점. 생물을 조금 생물은 제가 이제 시험을 보면은 15문제 중에 잘 맞아봐야 11점 맞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12점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4문제인가? 60문제 중에 4문제 틀리고 다 맞았어요. 다 맞을 수밖에 없죠. 그거 유형이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난히 그 해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러한 뭐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러한 데들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이제 쪽집게 문제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있냐고. 학원을. 이런 걸 내주는데 지금 공교육에서는 이런 걸 못 해주잖아. 선생들이 이런 걸 못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교육이 늘어날 수가 밖에 없고 사교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 이런 대치동에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원룸 월세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만점 나왔다라 가지고 여기 다니는 분들이 다 또 만점 나올까요? 만점 안 나와요. 만점. 원래 이제 이런 시험을 볼 때 변별력이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에서 변별력이 가장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뭐 국어나 영어 뭐 그다음에 사회 뭐 이런 데서는 솔직히 변별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거의 외우는 그런 과목들이다 보니까. 근데 수학은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변별력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근데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이 여기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갈까요? 수학 점수는 빨리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자체의 생리가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그때부터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학이. 단계별로 쭉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뭐 초등학교 넘어가서 중학교 때는 뭐 인수분해니 뭐 2차 방정식이니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 미분이니 적분이니 통계니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미분적분 안 가르치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인수분해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한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잘 안 밟아오는 상태에서 이런 데 다닌다고 해서 내 자식이 점수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부모들의 희망사항이죠. 네, 부모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교육열 하나는 대단하구나. 그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고 뭐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아직까지도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때도 뭐 교육열이 높았던 건 마찬가지고 저희 자식 때도 똑같은 거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될 거라 생각되고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네,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걸 공교육이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때도 사교육이 있었고 40년 전 40년 전에도 사교육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역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만점 나오는 사람은 만점 나오고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도 실력 안 되는 애는 역시 실력 안 나옵니다. 이 만점 나온다는 이 친구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죠. 특이한 사람들. 어떻게 만점이 나오죠? 만점이 나온다는 거는 이 시험 문제를 낸 그 출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원래 출제자들은 자기가 시험 문제 냈을 때 만점 나오는 거 좋아할까요? 그냥 안 좋아합니다. 절대 안 좋아합니다. 기분이 나쁘죠. 이거 봐라. 내 딴에는 진짜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이걸 또 맞죠? 라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만점이 나오긴 나왔네요. 근데 만점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만점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오늘은, 수능 만점 나온 대치동, 원룸이 요새 핫한 기사로 뜬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